리제네텐이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고 나한테도 해달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쌤의 관절 이야기의 염준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제네텐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상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힘줄 파열이 굉장히 좀 크고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내가 힘줄을 예전에 수술했는데 제 파열인데 리제네텐이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고 나한테도 해달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어깨가 잘 안 나니까 찾아오셔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음식이든 옷이든 자신에게 맞는 게 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리제네텐은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제네텐은 고정 강도를 강하게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힘줄을 두껍게 하고 힘줄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치료지만 고정 강도가 강하게 줘야 되는 힘줄 파열이 굉장히 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리제네텐보다 비용은 합리적으로 훨씬 낮더라도 사람의 인조인대를 이용한 패치 보강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패치 보강술도 돼지나 소의 콜라겐을 이용해서 패치 보강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인대를 이용해서 패치 보강술을 하고 있는데, 파열의 크기가 엄청 크고 그리고 힘줄이 많이 죽어있을 때는 회전근개 봉합을 하면서 리제네텐이 아니라 브릿지 패치 보강술, 패치 보강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 테크닉을 이용을 한 패치 보강술을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남한이었고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컸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미 팔에 힘이 없어서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간다, 이제 세수하거나 이제 목덜미 닦는 것도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잘 때도 계속 아프고, 이게 만성적으로 너무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오래전에 수술도 이미 한 번 했음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이 되고 팔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내원해서 MRI 촬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힘줄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원래 위치에서부터 거의 한 4.6cm 정도가 극상건이 파열이 되었었고, 극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하건도 거의 힘줄이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위치에서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거의 5cm 정도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힘줄이 등급을 보면은 이제 굿달리의 분류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Y자 모양을 만들어서 힘줄의 등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극상건에 해당이 되겠고 이 부위가 이제 극하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극상건도 이제 힘줄의 등급이 거의 3단계, 4단계가 제일 말기이고 안 좋은 건데, 3단계란 뜻은 원래 여기가 이런 색으로 까맣게 이제 갈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다 변해서 힘줄이 이제 지방으로 다 대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하얀색이 이제 지방이죠. 저희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필요 없는 부위인데 지방으로 가득하게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극하건은 4단계 말기죠. 그러니까 파열의 크기뿐만 아니라 등급이 중요한데 등급이 거의 말기로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고령인 환자분이었다, 70대의 환자분이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나이가 이제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전근개를 최대한 살려서 쓰면서 인조인대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힘줄의 크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두건을 이용한 리루팅 수술, 이두건을 경로를 바꿔서 회전근개 대용으로 이제 상한 골드를 눌러주는 수술까지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실은 아주 오래전에 수술을 했던 그 자국 흔적입니다. 힘줄을 봉합했던 실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힘줄이 다시 찢어졌던 것이었고, 남아있는 이 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실이 계속 관찰이 되죠. 제거하였고 여기도 실이 관찰이 되죠. 이 실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힘줄 파열이 굉장히 크게 관찰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뼈입니다. 관절화라는 뼈고 밑바닥이 이제 상완골이라는 뼈인데, 힘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 안으로 쭉 딸려 들어간 겁니다. 쭉 딸려 들어가고 얘도 쭉 딸려 들어가서
거의 4에서 5cm 힘줄이 퇴화가 되고 굉장히 얇아져 있고 딸려 들어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너무 얇고 약하니까 이제 극상건 주변에 있는 이두건을 끌어다가 힘줄 대용으로 이 상한 골두를 눌러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이두건 리루팅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자기 힘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한 거죠. 그 위에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해서 덮어준 다음에 인공인대, 사람의 인조인대죠. 인조인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행을 해서 탄탄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MRI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수술 직후 사진, 세 번째 사진이 이제 완치 판정을 드릴 3개월째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는 이제 힘줄이 파열이 돼서 이 힘줄들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파열이 돼서 이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는 힘줄이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지금 파열이 돼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힘줄이 이렇게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한 것이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네, 힘줄이 이제 봉합이 잘 되었고, 그 위에 이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통해서 힘줄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3개월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힘줄도 리모델링이 되고 이제 인공인대도 제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지어보면은 영상을 이렇게 돌려봐도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힘줄이를 잘 덮어주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위치에서 회전근개가 제자리에서 힘줄 모양을 잘 잡아주고 있고, 연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상한 골두를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 후에 사실상 팔도 잘 들게 되고 이제 버티는 힘도 생겼고 뻗는 힘도 생기고 통증도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랑 3개월만 딱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힘줄이 하나도 없고 파열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3개월째 사진을 보면 힘줄이 잘 덮여있고 인공인대 이식도 잘 되어 있고 고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힘줄도 재파열되지 않고 제 위치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환자분은 3개월째 잘 고정이 되고 치유도 잘 되어서 이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전근개 수술은 모든 환자분들께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을 진찰을 하고 영상을 보고 파열의 크기랑 상태를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한 번의 수술로 환자분을 나을 수 있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 환자분들과 진찰과 제대로 된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깨 전문의 진찰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중에 굉장히 큰 대파열, 거대 파열에 대해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